자, 함수 기억날런지 모르겠다. 그냥 천천히 갈게. 자, 함수 파트 요 단원을 하면 요 단원이 유형이 총 32개. 더 많네? 3개? 와, 씨, 언제 나가지 이거?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합성 함수, 역함수, 절대값 기호. 총 8개의 큰 틀에 대한 함수를 배우면 요 단원이 끝나네. 그럼 함수, 이제 남은 거는 명제 끝났으니까 함수 파트 좀 긴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유리식과 유리함수, 그 다음 무리식과 무리함수. 이렇게 하면은 2권이 끝이 날 거야. 자, 첫 번째, 대응이라는 것은 X원소, Y원소를 짝을 지어준다? 그래서 여기 뭐 비슷한 말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자, 요런 말들이 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어떤 X값 A, B에서 출발을 할 거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응표라고 얘기한다. 대응표. 그 다음에 Y값이 만약에 1, 2, 3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겠대.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이렇게 된대. 자, 그러면 함수라는 거에 중요한 말은 여기에 딱 요거만 여기 있네? 요거 밑줄 쳐놓게.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렇게 되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줍시다. 옛날에 했던 개념들도 있으니까 요번에 할 때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 X의 각 원소가 Y에 오직 하나씩만 대응할 때, 예를 들면 X는 출발하는 쪽에 있는 게 A, B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 집합으로 표현할 때 X는 A하고 B가 있다. 그 다음에 Y는 Y 쪽에는 원소가 1, 2, 3이 존재하죠. 출발하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의역. 함수에서 도착하는 Y 쪽의 값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는 정의역을 이 대응표에서 정의역을 표시하시오 하면 이렇게, 공역을 표시하시오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런데 X의 각 원소 두 개가 있는데 이 한 각 원소 얘가 Y쪽 원소 3개 중에 오직 하나만 대응해야 되겠대. 그럼 얘가 만약에 1로 갔다.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3으로 갔다. 이런 것을 우리는 대응표라고 할 것이고, 공역의 원소 중에서 X값에 도착하는 이 두 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역은 뭐니? 라고 하면은 2하고 3이다. 대응된 값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 얘가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 서술형으로 설마 이걸 내진 않겠지. 너무 쉬운 점수 주는 문제로 낼까 말까 이런 정도?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X의 각 원소에 Y가 오직 하나씩 낸대. 그러면 이런 거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A가 1로 갔는데 A를 다시 2로 가겠대. 이 한 원소가 두 개 가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되겠니? A가 1로 갔는데 B도 1로 간대. 민기야, 이건 함수가 되니? 혹시 옛날 기억으로 트름한 거 지금. 아니에요. 자, 저 말만 자기억해봐. X값 하나를 출발시켰지. Y값 1 하나에 대응됐지. B에서 하나 출발했지. B는 1로만 갔지. 하나만 대응된 거야. 상관없어. 그래서 도착이 이렇게 되더라도 상관없거든. 아, 한 놈 출발시켰는데 Y쪽으로 두 개 대응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함수가 되는 대응표 중에 하나다. 나중에 예를 보여서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뭐 필기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함수가 되는 것들을 여러 개 많이 봤잖아. 1차 함수도 있고 2차 함수도 있고 3차 함수도 있고 4차 함수도 있고 이런 그래프들. 자, 그러면
어떤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이래. 1에 대한 함수 값은 요 놈 하나밖에 존재 안 하네, 그지?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여기가 만약에 3이래. 3을 집어넣으면 y 값이 하나밖에 존재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가 요번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거 뭐니? 원이 있죠? 원이 있을 때 여기에 x값이 만약에 1을 집어넣었대. 1을 집어넣는데 요 높이도 존재하고 요 높이도 존재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1이 출발했는데 어떤 두 개가 대응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원을 방정식이라고만 얘기를 한답니다. 이해되십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함수에서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표현해볼까? 우리는 그럼 함수인 그래프를 어떻게 판단하시오? 세로로 어떤 선을 무작위로 막 그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오는 거. 얘는 교점이 없기도 하고 하나? 괜찮네. 그런데 두 개가 나오니까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대응표에 관련된 거고 그래프 쪽에서는 x는 k, 즉 이거를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나 필기를 해두자.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가 나오면 그건 함수다. 너는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예. 프리하게 들어. 먹으면서 들어. 일찍 끝난 자의 여유 아니겠어? 시호야 뒤에 닫을까 문을? 들어오면서 문도 안 닫고 들어. 좀 닫았습니다. 네? 열려있길래. 아, 네가 그랬어? 아니 나 얘 뭐라 하려고 일부러 꼬투리 잡으려. 아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함수야. 이게 함수.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이것까지도 다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일단 얘를 나와 있는 걸 이렇게 갈게. 복습을 시켜줄게. 자, 너희는 요거 A 스텝 쪽에 이렇게 나와 있지? 함수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대응표에서 찾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해내. A는 2로 갔고 B는 1로 갔고 C는 3으로 갔네. X 값 하나에 따라서 Y 값이 화살표가 하나씩 갔으니까 함수가 되네, 그지? 그런데 안 되는 경우는 A는 2로 가고 B는 1로 갔고 C는 안 갔다는 것은 C에 대한 교점이 없다는 뜻이지. 그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C처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두 군데로 화살표를 출발해버리면 안 되거든. 자, 그러면 함수가 되는 대응표에서의 전제 조건은 요 아래쪽에다가 적어놓자. 함수인 경우는 Y쪽은 볼 필요 없어. 정의역 쪽만 보는 거야, 정의역. X쪽에서 화살표를 출발을 시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화살표가 모두 출발해야 되고 한 번만 출발해야 돼. 한 번만. 이렇게 되면 다 화살표가 갔네? 한 번씩만 화살표가 출발했네?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안 갔으니까 안 되고 얘는 두 번이나 출발해서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함수인 것은 대응표에서 정의역 쪽만 판단하고 도착하는 건 어떻게 두 번 도착하든 그런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요게 함수에 대한 대응표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자, 그러면 우리는 공간이 어디 있냐 이거? 어디 공간이 좀 있으려나? 여기 너희들이 포스트잇 들고 다닐 것 같지는 않고, 그치? 아니 그냥 하나씩 하자. 뭐 표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함수라는 큰 틀 안에 이제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존재하겠네. 그 중에서 이렇게 할게. 그래서 머릿속에는 생각을 해둬야 돼. 함수라는 큰 벤 다이어그램 안에 특정한 조건을 하나 더 만족시키면 1대1 함수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1대1 함수는 대응표에서 어떻게 됩니까?를 한번 볼게. 자, X값 하나, Y값 하나,
함수 맞지? 함수가 되는데 얘는 또 1대1 함수래. 1대1 함수의 전제 조건 요렇게 요거 밑줄 하나 칠게. 나중에 뒤에 유형 몇 가서는 다시 정리해 줄 거야. 한 번만 쭉 들어놓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함수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 2, 3, 1, 2, 3, 4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것도 함수가 되는 거였잖아, 그치? 자, 그런데 얘는 함수는 되지만 1대1 함수는 아니야.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이거야. x값이 다르면, 출발하는 x값이 다르면 도착하는 것도 달라야 돼. 얘는 x값이 다른데 똑같은 곳으로 도착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처럼 출발하는 게 다르면 도착하는 것도 다 다르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y값에서 도착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1대1 함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1대1 함수인 건 어떻게 찾냐면 요거야. 중요한 내용이다. 요거는 요런 색으로 할게. 그래프가 있는 영역. x값 하나에 따라서 y값도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y는 k를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는 가로로 그어서도 교점이 하나가 나와야 돼. 그래서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그어도 다 교점 하나고 가로로 그어도 다 교점 하나잖아, 그지? 그런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 두 개가 나오잖아, 그치? 뭐 A에서 출발해도 3이 나오고 B에서 출발해도 3이 나오고 그럼 A, B에서 출발한 게 같이 3으로 도착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함수만 돼서 2차 함수라는 걸 붙인다.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라는 전제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요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1대1 대응이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대1 대응이야. 요런 벤 다이어그램 뭐 너무 크게 그렸는데. 자, 그러면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야. 얘처럼 화살표를 받지 않는 놈이 없어야 돼. 왜냐면 1, 2, 3, 4가 공역인데 1, 3, 4가 치역이잖아, 그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런데 저렇게 남는 원소가 Y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요렇게 화살표 다 출발했고 한 번만 출발했고 여기 있는 공역의 모든 원소들이 다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1대1 대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하고 거의 흡사한 말로 역함수 존재. 시험 지문상에는 1대1 대응인 것을 찾으시오 라고 묻지 않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를 찾으시오 라고 이렇게 지문상에 나와 있거든. 그러면 역함수 존재하는 함수를 찾으시오? 그럼 결국 1대1 대응을 찾으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함수는 1로 가는 화살표 말고 반대로 가는 화살표. 그래서 F의 역함수 이렇게 하는 건 나중에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그 안에 또 하나 있어.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대표적인 예로 y는 x라는 1차 함수가 항등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항등함수는 이쪽 편에 있으니까 지우고 오른쪽 편을 보도록 할게. 자, 여기 나와 있죠? 항등함수는 뭐냐면 x의 각 원소 출발하는 놈이 자기 자신에 대응한다. 그래서 1은 무조건 1로 가고 2는 2로 도착하고 3은 3으로 도착해야 돼. 딴 걸로 절대 가면 안 돼. 자기 자신으로만 가는 거. 왜냐면 얘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대표적인 항등함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x 말고도 2차나 3차에서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나왔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요식만 기억하면 돼. fx는 x. x를 집어넣었을 때 x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하는 요것만 기억하면은
항등함수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풀 수 있다. 아우, 놀래라. 휴대폰을 하라는 소리는 안 했다? 아, 예, 예.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있냐면 상수함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함수는 되지만 1대1 함수는 아닌 놈. 상수함수는 이렇게 되는 부분에 벤 다이어그램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해서 y는 1. 자, 그럼 이 대형표가 똑같이 생각해볼게. 1을 집어넣어도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어도 1이 나오고 3을 집어넣어도 1이 나오고 한 원소로만 가는 거. 그래서 y의 오직 하나의 원소가 대응. 빨간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 자, 그래서 한 원소로만 가는 함수.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게 상수함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형표가 있대. 지금 이 화살표 생각하지 마. 상수함수의 개수는 뭡니까? 셋 다 1로 가든지 2로 가든지 3으로 가든지 4로 가든지. 그럼 상수함수의 개수는 4개. 공역의 개수가 결국 상수함수의 개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 한 곳으로만 가야 되는 거니까. 자, 요런 정도가 너희들이 알아야 할 5가지 정도의 함수. 쉽지 않습니다, 함수. 예전에도 맨날 1대1 함수가 뭔지 1대1 대응이 뭔지 많이 헷갈리고 했을 건데 요번 기회로 대부분 다 좀 정리를 좀 하자. 벤 다이어그램은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자, 이제 조금 뛰어넘어서 연수 추워? 꺼줄래? 부탁할게. 공손하게 물어봤지. 예? 이호준이 내 차를 알았단 말이야? 불안한데 그거? 설마 긁진 않겠지? 모르죠. 하긴 책상도 없는 놈인데. 자, 이제 하나씩 가볼게. 유형 1 넘어갑시다. 그래서 A스텝에 대응표를 미리 잘 그려놔가지고 좀 쉽게 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 일단 함수의 정의. 조금 전에 했으니까 크게 어려운 바는 없을 겁니다. 함수의 정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대. 자, 이렇게 나오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일일이 다 대응표를 좀 그려야 되는 건데 일단 하나만 그리자. x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가 될 것이고 y가 마이너스 1하고 1밖에 없어. 이것들 집어넣었을 때 요 값 2개 말고 다른 값이 나오면 함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요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얘는 1차 함수이긴 한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지만 0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 1번은 틀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로 가지? 근데 2가 없잖아. 갈 곳이 없죠, 화살표가? 그러면 얘도 함수가 아닌 거야.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이긴 하지만 요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자, 요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자. 똑같이 2가 나오지? 그럼 쟤도 함수가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다시 1 나오죠? 출발하는 것만 봤는데 다 출발했고 한 번씩 다 출발했으니까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딱 봤을 때 다 함수식이긴 해도 요 조건, 정의역, 공역에 따라서 함수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시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가 이거야. 자, 1, 2, 3, 4에서 2, 3, 4, 5로 가는 함수 1414번. 함수인 것만 고르시오. 1번. 3 때문에 당연히 함수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2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얘는 함수가 되는 거죠? 4번. 1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함수가 되는 거 맞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대표적으로 판단하도록 할게. 자, 한 번만 더 그래프 쪽에서 함수인 것을 찾으시오. 1415번 갈게. 자, 그래프 쪽에서 판단할 때는 세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오는 놈 뭐냐? 라고 했네. 민기야, 뭐니? 리을. 리을. 또
디귿. 아니, 세로로 긋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돼. 아무 데나 쫙 긋을 때. 기억. 그지? 얘는 포물선, 기하에서 배우는 포물선, 약간 누워있는 2차 함수. 얘는 원,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세로로 긋을 때 교점이 하나 나오는 거니까 기억, 리을.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되셨죠? 자, 2번 유형 가볼게. 자, 일단 어려운 산 하나는 지나갔다. 자, 함수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해오던 게 fx가 주어졌을 때 x값에 뭘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은 뭐니? 라고 하는 거야. 그냥 함수값 시키는 대로만 가면 돼. 예를 들어서 자, 1421번 나와 있네. x값이 유리수면 여기다가 집어넣고 무리수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집어넣을 거 3이라는 건 유리수네. 요따가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4가 되겠네. 그런데 얘는 무리수지.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어려운 건 아니죠? 쉽다 여기는. 괜찮죠? (1423번) 한번 가볼게. 자, 약수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가지겠대. 자, 그러면 4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니? 3개. 그렇지. 5의 약수의 개수는? 6의 약수의 개수는? 그래서 요걸 더해 주시오. 그러면 답은 5번. 이렇게 보면 끝나죠? 시호야, 괜찮니? 이 정도는 할만하지? 자, 그 다음에 약간 별표 쳐놓을 문제. 요거 하나만 하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 거야. 자, 이 유형을 풀 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생각해봐. 보통은 기본 정석으로, 졸려? 그 자리 되게 좋아, 책상. 앞으로 좀 당겨서 해. 자, 정석으로는 원래는 치환을 해서 뭔가 푸는데 굳이 치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 뭘 구하더라도 우리가 구하는 건 F1이야.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값이 1 나오게 하는 값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요 놈이 1이 되게 하는 x값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럼 결국 치환하지 말고 4분의 x-1이 1 되는 x값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x값은 얼마입니까? 5. 그러면 x에다가 5 집어넣었더니 얘는 f1로 바뀌었죠. 좌변. 5 집어넣었더니 그거는 9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이렇게 좀 쉽게 나오겠죠? 어렵지 않다. 여기까지는. 1427번 한번 풀어봅시다. (2018년 3월) 모의고사. 그럼 고2 3월 모의고사네. 이런 건 한번 풀어봐. 뭐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방금 내가 푸른 게? 응? 예? 약수의 개수도? 그건 알겠습니다. 봐봐. 1, 2, 3, 4, 5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값들이 대응되는 게 찾아져야 되지. 예. 그러면 이렇게 보자. f의 1.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 되니? 요 값은 2지. 예. 2의 1의 자리 숫자는 뭐니? 2. f2. 2 집어넣으면 저 값은 뭐 되니? 저 값은 8이요. 8의 1의 자리는? 8이요. 8. f3. 3 집어넣으면 얼마니? 3 집어넣으면 이제 18. 18의 1의 자리 숫자는? 있네. 맞구나. 맞지? 예, 예. 그 다음에 f4. 4 집어넣으면 얼마니? 예? 4 집어넣으면 32. 32의 1의 자리 숫자는? 2. 그 다음에 f5. 5를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5를 집어넣으면 50. 50의 1의 자리 숫자는? 0이요.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찾는 거야. 괜찮지? 자, 그랬을 때 뭘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 라고 했더니 될 수 있는 값은 1, 4. 그 다음에
뭘 집어넣으면은 8이 나오니? 라고 했더니 2, 3. 그러면 얘가 B가 될 수 있고 얘가 A가 될 수 있고 그럼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결국 요놈 두 개를 더한 것이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7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오케이? 할만할 건데? 한 번 더 하면 쉽게 할 수 있겠다, 그치? 아니야? 대답 안 해? 예? 자, 다음 세 번째 유형. 정의역, 공역, 치역. 이렇게 했죠? 요거 볼게. 자,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A에서부터 3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으로 갈 거야. 그럼 요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이 있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역, 요 안에서 그래프만 남기시오 하면 요 그래프만 남겨야 돼. 그러면 우리는 요 높이에서 요 높이까지만 지금 그래프가 있는 거네, 그치? 그러면 그 치역이 대응되는 값이 B에서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높이가 B고 요 높이가 3이다. 색깔을 달리해서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은 요 점 3,B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점 A, 3을 지나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점 때문에 F에 A 집어넣었을 때 3 나오고 요 점 때문에 F에 3 집어넣었을 때 B 나온대. 그러면 저 식에다가 A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집어넣은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라는 정답을 가지겠습니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혹시 이해 안 된 사람 있니? 없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요거 할 수 있으려나? 원래는 문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굳이 꼭 문자를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볼까요? 민기가 이번 해볼까? F1 F1이면은 요 값이 뭐 되니? 1이지. 1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뭐니? 어? 요 놈이 뭐냐는 뜻이야. 얘가 얘보다 더 작으면 몫은 0이고 하고 나머지는 1. 그래서 작은 숫자가 그 자체가 나머지야. 이해되겠지?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으면 그 자체가 나머지다 무조건. 이해됐죠? 자, 그래서 1. F에 2. 2 집어넣으면 얘는 4겠네. 4를 4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1 되겠죠? 1. F3. 9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잠깐만. 4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나눠 떨어지니까. 맞죠? 9를 4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1. F에 4. 16을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0.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홀수는 나머지가 1. 짝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4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서 무조건 0이 나옵니다. 홀수 하나만 더 해보자. 5. 5를 제곱하면 25. 그럼 4, 6, 24하고 나머지가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원래는 문자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치역은 0하고 1이다. 그래서 모든 원소의 개수 A는 2. 모든 원소의 합은 1. 그래서 A 곱하기 B는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4번 별표치과 유형사 어렵다.
너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값을 하는 거하고 전혀 색다른 거라서 여기는 총 9문제가 있는데 한 6개의 유형이 있는데 이거 할 때가 제일 난감하긴 해. 자, 대부분 한 90%의 문제가 어떤 걸 출발로 되게 많이 하냐면 X하고 Y에다가 0, 0을 대입하는 작업을 처음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탁 집어넣자. 요거는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창의력이야.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숫자를 집어넣는 거에 따라서 한 5번 만에 찾을 수도 있고 2번 만에 찾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하나씩 가볼게.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가볼게. 자, 첫 번째. 얘는 나와 있으니까 얘를 활용해야 돼, 무조건. 그러면서 우리는 요 값을 찾아야 돼. 근데 대부분 x, y에다가 내가 처음에 집어넣는 것을 0, 0을 집어넣는 걸 많이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좌변은 f0, 우변은 f0 플러스 f0.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f0 값을 대부분 찾아냅니다. 0이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 자, 한 줄 적으시고 요 유형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바로 얘를 찾아낼 수 있을까? x, y에 어떤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될 수 있을까? 저번에 딴 반에서 하니까 4번 만에 찾던데 바로는 할 수 없을까? 0과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1의 값을 뭔가를 찾으시오라는 뜻이거든? 그럼 x, y에 적절한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제 세 개가 다 나오게 만들 수 있을까? F0이면 0이 얘 없어지잖아. 여긴 0 되잖아. 이해됐죠? 오케이. 이거 딴 반에서 질문 나왔어. 난 너희들 안 묻길래 당연히 다 이해된 줄 알았는데. 민기 몰랐지? 동아도 몰랐지? 얘들아 좀 뭐로 이해 안 되면 물어. 저렇게. 그냥 넘기지 마. 지금 함수는 그냥 넘기면 큰일 난다. 사소한 거로 다 질문해야 돼. 그냥 너희는 예전에 한 함수는 다 잊어버려. 처음 한다 생각하고 출발하는 거야. 처음 한다 생각하고. 백지 상태라고 생각해. 혹시 x, y에 뭐 집어넣으면 될까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1이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f0. 그 다음에 여기는 f1 플러스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f0은 0이라고 했고 f1은 우리가 구하는 거고 f의 마이너스 1이 2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f의 1은 마이너스 2다. 2번 만에 찾아낼 수도 있겠네, 그지? 잘했다. 오, 잘했어. 굿. 잘 필기하시고. 시계 좀 쳐다보지 말고. 나 시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거. 왜 난 저 뒤에 시계가 보이거든? 그래, 어차피 휴대폰 있으니까 뭐. 됐습니까? 조금 색다른 유형이죠? 예전에 한 거가 기억이 잘 안 나겠지,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얘도 되려나? 야, 우리 요 유형에서 좀 많이 하자. 요번엔 조금 다르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할게. 자, f의 0이 1인지 구하시오. 다행히 우리가 00을 집어넣는 거 쉽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 x, y에다가 똑같이 00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좌변이 f0은 f0 플러스 f0 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가 소거돼서 없어지고 0 되니까 여기서 f의 0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네. 됐죠? 자, 그러면 얘가 틀렸지? 그러면 기억 있는 답들은 일단 요거는 서술형이네. 단답형이네. 자, 이제 좀 할 거는 이거야. 얘 알고 있지? 얘 이 두 개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되느냐 물어봤거든? XY에 뭐 집어넣어야 될까? 뭐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XY예요? XY에. AB다, AB. 큰일 날 뻔했네. AB에. 저기 AB니까, 그지? AB니까. 뭐 집어넣으면 F0, F의 X, F의 마이너스 X가 다 튀어나오겠니? 라고 묻는 거야. 0과 뭐? 두 개를 생각해야지. 둘 다 0 집어넣은 건 지금 했잖아. 아니, 요 식을 만들어야 돼. 여기서 이쪽 식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A, B에 뭘 집어넣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환희야, 뭐야? 동아는? A-A. 아니, 우리가 구하는 게 A도 없고 마이너스 A도 없잖아. B에다가 마이너스 A면 되는 거 아니에요?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지금 XY가 나와야 된다니까, 문자가? 요 식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된다니까? 너가 거의 흡사하게 막 얘기는 했는데, 얘들아, A, B에 X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야 돼. 저게 괄호 안에 있는 문자가 나와야 돼.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A 대신에 X, B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요 식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좌변은 F0이 됐지? 우변은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 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 됐습니까? 괜찮지?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야. 뭐가 어떤 문자가 나와 있더라도. 자, 그러면 F0이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x는 꼴로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우변에서 fx만 남겨.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넘어가서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그러면 저 식이 나오는 게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겠니? 문자라서 쉽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뭔지 모르겠는데 요 식을 만족하는 거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있니? 라고 하는 거네. 맞습니까? 맞으면 기억 디귿이, 니은 디귿이 답이고 틀리면 니은만 답이 되겠지? 원점 대칭되는 함수는 대표적으로 너희가 혹시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니? 응? 1차 함수. 그지? 1차 함수 중에도 함수식을 한번 얘기해 볼까? 응? 1차 함수 중에도 대표적으로 뭐 숫자로 표현되는 함수식이 뭐가 있니? 1차 함수 중에서? 원점 대칭되는 1차 함수? 뭐 있습니까? y는 x. 원점 대칭 내는 거지. 원점 대칭 된다는 거 180도 회전시켰을 때 자기 자신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y는 x는 항상 어떤 점을 지나야 되니? 원점 대칭 되는 건 0,0을 지나야 돼. 그죠? 0,0을 지나고 있니? 아니지? 그러면 디귿은 틀린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번외편으로 한번 적어 놓을게. 대수 파트나 미적분 원을 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게. 원점 대칭
혹시 빨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Y축 대칭. 자, 이렇게 됐을 때 관계식을 좀 찾아야 됩니다. 원점 대칭되는 것은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얘는 원점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y축 대칭은 f의 마이너스 x는 fx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는 y축 대칭되는 함수 관계식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들어본 적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할게. 자, 왜냐면 얘가 원점 대칭이 되는 거래. 원점 대칭이 되는 1차 함수래. 그러면 여기에 x값 집어넣은 거 똑같은 간격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x, 이 간격이 동일하겠죠? 얘를 집어서 나오는 함수값과 얘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은 부호가 서로 반대이다. 이렇게 되는 게 원점 대칭이야. 그 다음에 y축 대칭되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2차 함수죠.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할 때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높이가 똑같다.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면은 얘는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하나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요 파트가 좀 쉽지 않아요. 37번 한번 풀어볼래? 요거 별표 좀 쳐놓자. 37번. 기출이다. 시험 나왔다. 위에 표현된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일단 나부터 출발해서 가야 될 거야. 오! 잭팟 봤지? 해봐. 3번 만에 잭팟이 나오지 않는다면 넌 오늘 남는 거야? 아니잖아. 야, 이제 애들 남길 때 이걸로 해야 되겠다. 예? 아니, 숙제를 안 해서 남는데 이제 가볍으로 안 하고 요거를 5번 돌려서 잭팟이 나오지 않는다면 남는 걸로. 3번 만에 나왔잖아. 이게 거의 대부분 5번 안에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2번 만에 나왔다. 2번 만에 나왔다. 아니네? 그럼 3번 만에를 바꿔야 되겠다. 답이 나왔어? 굿. 멋지다. 답이 나왔습니까? 자, 일단 출발할 때 중요한 거는 소수. 소수가 들어가면 그 값이 함수값으로 그냥 튀어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자연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 자연수들을 분리시켜서 f를 씌우시오란 뜻이야. 그러면 f의 36이라는 것은 f의 4 곱하기 9. 그럼 얘는 f의 4 플러스 f의 9. 괜찮니? 근데 얘는 2 곱하기 2고 얘는 3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얘는 F2 플러스 F2. 얘는 F3 플러스 F3. 다 소수네?
그러면 얘는 2가 함수값, 얘도 2가 함수값, 얘는 3이 함수값, 얘는 3이 함수값. 그래서 답은 1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동화 잘했지? 숫자 10을 이만큼 크게 적어놨잖아. 반만 크게 했어요. 자, 어렵습니다. 요거 쉽지 않아요. 자, 좀 쉬었다 하자. 자, 4번 유형할 때 조금 남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들 할 때 좀 오늘 유형이 많이 안 나가니까 4번 유형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 자, 이제 5번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 XY 뭐 집어넣는지 생각해가지고 잘 해봐. 자, 서로 같은 함수라고 돼 있대. 같은 함수는 식이 똑같은 게 같은 함수가 아니, 식이 같으면 당연히 같은 함수가 되겠지만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같은 함수 정의역의 모든 원소 정의역을 내가 이렇게 해서 A, B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줄게.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오라고 했을 때 요거 의미하는데 FA 집어넣은 거와 GA 집어넣은 게 서로 같고 그 다음에 FB와 GB가 같으면 정의역 두 원소에 대해서 나오는 함수값이 같기만 하면은 그거는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죠?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 있대. 그런데 fx는 x제곱 그 다음에 gx는 절대값 x. 당연히 얘는 다른 함수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 나오고 0 집어넣어도 0 나오고 1 집어넣어도 1 나오고 똑같은 값을 가지죠. 그래서 얘는 같은 함수가 요 안에서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번 유형은 잠깐 쉬어가는 코너야. 어려운 유형이 아니고 4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보지 미지수 구하는 거. 자, 정의역을 1과 2만 가지고 하겠대.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FA1과 GA1이 서로 같다. 그러면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3과 G에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B가 서로 같다. 됐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F의 2와 G의 2가 같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3과 4 플러스 B가 같다. 그럼 이거 연립하면 AB가 나오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풀기만 하면 이 유형은 다 해결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어. 그래서 그냥 껌이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다른 건 없다. 자, 6번 유형으로 넘어갈게. 5번 유형은 너무 쉬운 거라서. 자, 다시 한번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 우리 아까 전에 앞쪽에 나와 있었던 말입니다. 출발하는 x값이 다르면 도착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표에서 도착도 한 번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근데 시험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얘가 안 나와. 요게 나오지 않고 1대1 함수란 말이 안 나오고 얘 말고 뭘로 나오냐면 우리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의 대우가 시험 문제 지문상에서 나옵니다. 얘를 바꾸면서 낫을 붙여. 그래서 fx1하고 fx2가 같으면 이면 x1하고 x2가 같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얘는 1대1 함수라는 것을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저거 빨간색으로 잘 적어 놓으시고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찾는 거 좀 쉽진 않다.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얘야? 여기 치역 적혀 있죠? 얘가 뭐냐면 공역이야. 요 뜻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Y쪽에서 화살표를 받지 않은 놈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남은 원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y는 k. 즉, 이렇게 그어서도 교점이 한 개 나와야 되는데, 1대1 함수는 그래프가 있는 곳에서만, 얘는 전 영역에서, 1대1 대응은 전 영역에서 교점이 하나 나와야 되고, 얘는 1대1 함수 위에 거는 그래프가 있는 쪽에서만 교점이 하나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 얘는 1대1 함수 쪽, 얘는 1대1 대응 쪽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나오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판단할 때 하는 요령이다라는 거. 구분을 아까 전에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래서 50번도 있고 52번도 있고 둘 다 있는데, 애들이 52번을 질문 나왔더라? 다 틀려가지고. 그래서 나 52번으로 가볼게. 자,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 함수라는 것은 세로로 그어서 교점이 하나만 나오느냐? 다 교점 하나 나오죠? 교점 하나씩? 교점 하나씩? 교점 하나씩? 얘도 마찬가지야. 교점 하나 나왔지? 이렇게 그어도 여기만 교점 하나야. 이렇게 그어도 여기만 교점 하나죠? 그래서 다 함수 되는 거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그래프가 있는 쪽에서만 그었을 때 교점 하나 맞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네. 근데 얘는 교점이 두 개 나왔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일단 1대1 함수가 되네. 요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힘들어해. 내가 1대1 함수는 뭐라고 했죠? 그래프가 있는 곳에서만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를 했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가 있는 거는 요거와 요거밖에 없어. 여기서 교점 하나 나오잖아. 여기서 교점 하나 나오잖아. 가운데는 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야. 이랬죠? 그래서 요거 1대1 함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를 제외시켜야 된다니? 1대1 대응은 아니어야 된댔지. 근데 얘는 아무데나 그어도 교점이 하나니까 얘는 1대1 대응까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교점이 없으니까 1대1 대응까지는 안 되고, 여기에 교점이 없으니까 1대1 대응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은 기억, 리을 이 두 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프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일 많이는 없네. 됐죠? 6번 유형까지 하고 하나만 더 해볼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은 눈으로 판단하니까 어렵진 않아. 그런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야. 식으로 나왔을 때는 그래프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일단 실수에서 실수로 간대. 공역과 치역이 일치. 1대1 대응. 그 다음에 요 조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왔죠? 얘는 1대1 함수. 그러면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는 놈? 그럼 그건 결국 1대1 대응인 걸 찾으라는 뜻이야. 그렇지? 더 좁은 부분 범위가 1대1 대응이니까 우린 얘를 찾기만 하면 돼. 그러면 세로로 그어서 교점 하나인 1대1 함수가 되고, 전 영역에서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인 거.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죠. 얘는 y는 3이니까 함수는 되지만 교점 없으니까 1대1 함수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니까 1대1 함수 안 되죠. 두 개 나왔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니까 1대1 함수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지? 2차 함수 두 개네.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요렇게 그리네. x가 0 이하의 부분에서는 요렇게 그려지네. 그럼 이어지면서 전 영역의 교점이 하나 나오는 4번 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도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볼게. y는 마이너스 2x, 그런데 x가 0보다 큰 부분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3x, 그런데 x 값이 0 이하인 부분에,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조차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하는 방법들도 중요하다라는 걸 잘 기억해 놓자. 자, 다음 유형을 하기 위해서 얘가 증가함수였는데 여기서 감소함수면 어떻게 되니? 교점이 두 개 나오니까 1대1 함수가 안 만들어지니까 1대1 대응도 안 되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x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증가함수면 오른쪽에도 증가함수면은 교점이 계속 하나 나오니까 1대1 대응된다. 괜찮죠?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다음 유형은 쉽게 풀 수 있다. 자, 이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7번 유형 가볼게.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1차 함수 두 개인데 요거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여야 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감소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1대1 대응이 된다. 이 뜻을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K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봐. 여기가 K야.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대. 그래서 여기 색칠됐어. 근데 여기서 색칠 안 되고 여기도 증가하고 있네. K 왼쪽도 증가, 오른쪽도 증가. 그렇지만 끊겨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지. 그러면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연속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이어지지 않으면은 1대1 대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정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대표적인 예들을 좀 가볼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니? 1대1 대응이래. 2에 대해서 끊겨 있는데 얘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다. 얘가 첫 번째 조건. 괜찮죠? 두 번째 조건. 연속을 해야 되지, 연속. 그럼 위에다가 2 집어넣은 7과 아래쪽에 2 집어넣은 2a 플러스 b. 얘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이어져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x값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서는 2보다 큰 거니까 기울기가 2인 거. 여기서는 색칠되면서 뭐 대충 뭐 이렇게 된 거. 그러면 1대1 대응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는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네. 자, b 값을 구하고 싶대. 자, 요 식을 b는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a 플러스 7 이렇게 됐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가볼게. 우리는 이 조건, 첫 번째 조건 가지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 일단 저 첫 번째 조건에서 a 값은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요 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당연히 0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실 거 부등호 방향 반대로. 그 다음에 7을 더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은 7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결국 b 값이 7보다 작다. 그러면 최대값은 따라서 6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1차 부등식 쭉 식 만드는 거 이런 정도. 오늘은 7번 유형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 앞쪽에 뭐 질문 안 받은 것도 있고, 좀 더 명제 끝났으니까 실전 마무리도 좀 푸시고. 자, 그 다음에 60, 61, 62 이렇게 쭉 같은 유형인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런 정도 나올 것 같아. 얘는 아니야. 얘는 이렇게 함수식을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해놨네, 그치? 그러면 아까 전에 뭐 했니? 1차항의 개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a 플러스 5랑 여기에 a 마이너스 3이 있겠대? 얘가 플러스면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맞죠? 같은 부호를 가질 때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은 무조건 뭐냐면
곱하면 어떻게 되든 얘 두 개 곱하든 얘 두 개 곱하든 무조건 양수다라고 하면 A 값의 범위가 바로 튀어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걸로 가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연속은 필요 없어. 0 집어넣으면 둘 다 마이너스 3 나오는 거니까 연속은 되어 있는 상태야. 자, 요거 가지고 답 찾으시고 시험엔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절대값을 바로 조금 전에 문제처럼 분리시킬 수 있느냐야. 분리시킬 수. 자, 원래는 분리시켜서 식을 쭈루룩 적어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x의 개수만 필요한 거 이해되니? x의 개수를 조금 전에 두 개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만 찾으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x의 개수.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일단 식을 할게 그냥. 생략하지 않을게.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면, 그리고 x의 값이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려야 된다. 그러면 1차항의 개수를 묶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하고 x 하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분리되겠죠? 그 다음에 x값이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얘는 그냥 그대로 풀리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a-3의 x 하고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다른 건 필요 없이 조금 전처럼 얘 두 개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3 했을 때 0보다 크다. 그래서 요 작업을 한 번 더 해볼래? 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일단 먼저 해봤으면 하는 게 유형 4만 지금 좀 풀어볼래? 유형 4가 좀 할 게 많아서 유형 3 너희 지수함수 했니? 로그 함수 했니? 지수로그 하지 않았니? 쌤이랑 하지 않았어요? 그치? 그래서 내가 좀 저 유형사에 빨간색으로 4개의 식을 적을 거야. 이게 다 되는 건 아닌데 35번, 38번 요런 거 나왔을 때 숫자를 집어넣고 풀지 않고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개를 너희는 빨간색으로 적어. 나는 이렇게 흰색으로 적을게 그냥.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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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곱하기 4개의 형태가 될 거야. f의 x 플러스 y f의 x 플러스 y는 f의 xy 곱해진 거 f의 xy 곱해진 거. 그럼 어디다 써요? 좀 뭐 위쪽 편에 한 4줄 정도로 딱 잡아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 너희가 명제에서 배웠던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에서 코시라는 사람이 함수식을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서 얘가 코시 함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말은 몰라도 돼. 저 4가지 표현 중에 어떤 게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저
f의 식 자체는 저렇게 내는 1차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다항 함수 이렇게 되겠다는 걸 알고 있으면 숫자 집어넣는 00부터 집어넣는 그 작업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거 아니야? 미적분 원 대수 가도 나오니까 그때 지수 로그 하고 배웠을 때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돼.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 가지 설명을 해주자면, 적고 있구나. 다 적었습니까? 규칙을 내가 이거를 왜 적어놨냐면, 이거야. 플러스라는 것은 안에서 플러스로 연결되고 두 개를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는 안에서 플러스, 여기는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성을 가진다는 뜻이야, 함수식을.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플러스로 연결되고 플러스로 연결됐네? 그러면 fx라는 식은 1차 ax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이 2래.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네. 그게 2래.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x. 그러면 f1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죠? 요 네 개가 나왔을 때는 그나마 외우고 있다면 아까 00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이건 안 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할게. 4번 유형 남은 거를 조금 더 풀어보자. 4번 유형에서 이따가 좀 질문 좀